안녕하세요. 이란 출신 20대 여성 파르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담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이란 나라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글을 써봅니다. 전 이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테헤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란은 국제 정세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늘 요동치곤 합니다. 전 경제학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기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이란에는 집안에 큰 꿈을 가진 딸이 태어나면 가족들이 큰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여성이 마음껏 꿈을 펼치기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나마 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훨씬 나은 조건이었는데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 분위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교 친구 페르스다가 이란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그럼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저 이란에서 학교를 마치고 학위를 따면 그럭저럭 제 인생이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꿈을 펼친다는 상상만으로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페르스다에게 어떤 나라로 유학을 가면 좋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한국을 꼽더라고요. 한국? 어째서 한국이야?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 않아? 당시 전 한국이 이란보다 더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란에는 대장금이란 한국 드라마가 열풍이 분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만 봐도 한국은 여성이 꿈을 꾸는 게 너무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친구는 그런 저에게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한국 여성들은 사회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약한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과 수교를 맺은 최초의 나라이며 우호관계도 나쁘지 않아 입국 허가도 잘 나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할 때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유럽을 선호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혹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였죠. 때문에 한국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는 거였죠. 전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치안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문화나 음식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제 꿈을 펼치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했죠. 전 몇 달간의 고민 끝에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부모님은 제가 캐나다나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죠. 기왕 유학을 가겠다면 좀 더 선진적인 나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전 그런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치안, 그리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결국 부모님은 한국 유학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전 친구 페르스다와 함께 한국의 역사 깊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한 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어리둥절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부분도 생소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는 이란에 거의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죠. 교수님이나 학교 행정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과 안전한 치안은 제가 한국에서 안심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유였고 선진적인 첨단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한국은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무엇보다도 이란에 맛볼 수 없는 음식은 너무나도 훌륭했어요. 한국은 음식에 대한 정성이나 창의성이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완벽히 빠져든 저는
예정된 유학 기간을 훌쩍 넘겼고 계획엔 없었던 대학원 과정까지 밟게 되었죠. 간단한 단어도 잘 몰랐던 제 한국어 실력은 어느덧 제 의사표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또 한국에서 폴란드 남자친구를 만나서 예쁜 사랑도 키워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이란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란은 절 태어나게 만들어준 나라지만 한국은 절 성장하게 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고 이를 위해선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열심히 한국 귀화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한국인이 되었어요. 제가 귀화 시험에 합격한 순간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지만 이란에 있는 가족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딸이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이셨겠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전 한국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경제 전문가라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흐를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와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친구 페르스다는 제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전 그렇게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들에겐 한국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폴란드 남자친구가 저와 친구들을 폴란드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 아버지는 자국에서 와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들의 친구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비행기 티켓이나 체류비 같은 건 전부 부담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했던 저는 무척 흥분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번 기회에 마음껏 유럽을 구경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몇몇의 친구들은 남자친구의 배려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저희 멤버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친구들로 구성됐어요. 제 이란 친구 페르스다는 물론 인도인과 카자흐스탄 친구도 있었고 폴란드 출신과 미국 출신도 있었어요. 저희 일행은 난생 처음 하는 유럽 여행에 흥분하며 비행기에 올랐고 긴 비행 끝에 폴란드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저와 남자친구는 무사히 입국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나라의 여권 소지자는 폴란드에 입국을 하기 위해선 심층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미리 비자 신청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몇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했고 덩그러니 둘만 남은 저와 남자친구는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느라 지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신은 폴란드 국민이니까 당연히 입국 심사가 간소하지만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너는 왜 자신과 똑같이 입국 심사를 할 것도 없이 무사히 통과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못했는데 입국 심사를 다시 받는 친구들을 보니까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남자친구는 입국심사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다 같이 한국에서 입국했는데 왜 한국 여권을 가진 친구만 빼고 나머지는 비까다롭게 심사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직원이 한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인지 모르냐며 웃더라고요. 한국은 폴란드와 사증 면제 협정에 의거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알기론 한국 여권을 들고 있으면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는 무사 통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저조차도 잘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한국 여권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심지어는 미국 여권도 이길 정도니까 말이에요. 결국 다른 친구들은 일시간을 넘겨서야 심층 인터뷰를 마쳤지만 불행히도 인도 친구는 폴란드 입국이 거절됐고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마치고서야 겨우 입국을 할 수 있었죠. 인도 친구는 결국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쓸쓸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전 그때 여권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대저택에 도착을 했어요. 우린 그런 우여곡절 끝에 폴란드 친구의 대저택에 도착을 했어요. 친구 아버지는 저희를 격하게 반기며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숙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독을 풀었고 이튿날부터 폴란드의 유명 명소를 관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폴란드에서 머물다가 기차를 타고 독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독일로 향하는 길은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KTX나 SRT처럼 빠르고 편리하진 않았어요. 와이파이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전화도 안 되는 구역도 있더군요. 그러나 친한 친구들끼리 함께하는 여행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희에게 기차 역무원이 다가오며 승차권 검사를 하더라고요. 소유하고 있는 여권과 함께 승차권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제 한국 여권을 받은 역무원은 싱긋 웃으며 좋은 여행이 되라는 인사를 했는데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카자흐스탄 친구와 이란 친구에겐 이것저것 한참이나 캐묻더라고요. 독일에는 왜 가려고 하느냐? 폴란드에는 언제 입국을 한 거냐? 집안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과 이란 친구에게만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항의했죠. 그러자 역무원은 독일엔 불법 체류자나 불법 노동자들이 많아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카자흐스탄이나 이란은 그 반대니까 강도 높은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쳤죠. 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제가 역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야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닷없이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은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여권을 가진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독일 여행을 하면서 이 해프닝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 파워가 얼마나 높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 친구는 여권 때문에 무시를 당한 자신의 경험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고백하더군요. 카자흐스탄 여권은 여행을 가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과거에는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2주가 넘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비자가 필요 없는 건 당연했고 마치 제주도를 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입국을 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한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전 귀화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폴란드 남자친구도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할 줄 몰랐다면서 질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유럽 여행을 마친 후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베트남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면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전 그에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어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행을 갈 땐 비자 없이 간다고 했더니 도저히 믿질 않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베트남에 갈 때에는 최소 3일 전에 전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은 그냥 갈 수 있냐며 폭풍 질투를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당연하다고 놀려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았고 우리 두 사람은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 입국 심사를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통과를 했는데 폴란드 남자친구는 입국 심사에서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그들은 남자친구에게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며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오라는 요구를 했죠. 남자친구는 절망했습니다. 왜 여자친구는 그냥 통과인데 함께 온 자기만 입국이 되지 않냐고 항의했죠. 그러자 입국 심사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여권은 자국 국민 여권과 동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여권은 조금이라도 의심 소지가 있으면 입국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고 전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베트남에서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어요. 투덜거리곤 합니다. 남자친구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투덜거리곤 합니다. 자신도 빨리 한국 귀화 시험을 보거나 저와 결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한국의 여권 지수가 전 세계 순위를 다툴 정도로 무척 높으며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제약이 심한 이란 출신인 제가 한국 귀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란과 한국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